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장중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뭐 미리 얘기는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은 오늘 저녁 때쯤이나 뭐 늦으면 내일, 그죠? 네, 발표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되게 빨리 발표됐어요. 오늘 아침에 장중에 우리나라 주시장 끝나고 나서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설문 응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저녁 때 설문조사가 끝났답니다. 어제 저녁 8시인가요? 그래서 일찍 끝나가지고 뭐 바로 그냥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중에 오세훈 씨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진양화학이랑 진양폴리라는 종목이 있던데 그게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보죠. 네. 저렇게 상한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종목들도 지금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얘기 짧게 좀 체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박영선 씨 거 오늘 꼭 봐야 돼요. 박영선 씨 거. 제가 박영선 씨 테마주 얘기하는 적이 없었죠. 한 번 있었나? 지나가면 살짝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무방에서는. 아무튼 박영선 씨 테마주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씨 거, 그 다음에 오세훈 씨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윤석열 씨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네.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방송 강의의 포커스는 이쪽에 맞춰 놓을 거고요. 서울시장. 그 다음에 어제 그 강의하던 거 있죠?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계속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배님하고 신진웅님, 서정호님도 어서 오세요. 네, 미정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죠? 어제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약간 지수가 좀 꺾일 수 있다. 어제 들으신 거 기억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지수가 살짝 꺾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보다 오히려 지수 하락하는 거를 제가 좀 더 잘 맞힐 때가 있어요. 네. 살짝 떨어질 것 같다니까 실제로 떨어지죠, 그죠? 네. 제가 용한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여러분들 저한테 한 3시간만 강의 들으면 알아맞힐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아무튼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수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떨어진 건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기 또 문자 반응들 계시니까 지수가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21선을 깨면서 그죠? 21선 위에 있다가 밑으로 여기서 쭉 끌어내렸죠, 그죠? 즉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어디부터예요? 대충 여기 요 지점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대충 보셔야 돼요. 코스닥은 꼼꼼하게 선그시면 큰일 나요. 안 맞거든요. 네.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대충 여기네요. 그쵸? 네. 떨어질 때 오른쪽 엉덩이라고, 이걸 엉덩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즉 짝꿍댕이라고 합니다. 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하락을 시작한 그 지점까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눌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하락이에요. 정상적인. 여러분들 저기 해외여행 가실 때 공항 들리시죠? 공항 들리실 때 비행기 타시기 전에 뭐예요? 수속 밟으시죠? 그거예요. 네.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거쳐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 나온 게 2주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캔들은 처음에 좀 길었는데 가면 갈수록 짧아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 부족하다 그 뜻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쉬지도 않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쳤던 거예요. 거래량도 없고 캔들은 작아지고 그리고 걸릴 자리가 다 됐고 그러니까 쉰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뭐 산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에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요, 그죠? 네. 산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오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안 쉬고 천천히 오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뭐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눌릴 자리에서 한번 눌린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만 배우시면 쉽게 알아맞힐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쉬는 자리예요. 크게 의미 부여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지수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이제 뭐 관련주들이 좀 등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차트 분석을 잘 하시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선주를 잘 하려면 차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차트를 잘한다고 해서 대선주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주를 잘하려면 첫 번째가 경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큰 판을 보는 이제 그런 좀 실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큰 판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차트 얘기하기 전에, 종목 얘기하기 전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2주 남았죠. 4월 7일이니까 대충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날짜 꼼꼼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아니 뭐 14일 남았는데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죠? 2주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남았고, 지금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는 게 이게 되게 좀 시끄러웠죠.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처음에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여기였었거든요. 안철수 씨 서울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 1월 초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12월 말 1월 초에 이만큼 급등했었는데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야권 단일화 후보가 나오긴 할 건데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시끄러웠죠, 그죠? 시끄럽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아무튼 한 명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오세훈 씨가 그분이 나오시고,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박영선 씨가 나오시죠, 그죠? 두 분이서 이제 붙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언제였습니까? 어제, 엊그제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저녁 방송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박영선 씨 테마주를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얘기 했었냐면, 오세훈 관련주하고 안철수 테마주를 쭉 보여드리면서, 자 보셔라, 돈이 어디 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금요일날 차트니까 안철수 테마주들이 요 정도였겠죠, 그죠? 이게 금요일까지의 차트고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들은 이렇게 하락을 해 있고, 그죠? 오세훈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예를 들어서 뭐 지능기업 이런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오늘이고요. 금요일 날은 요 정도였어요. 그렇게 끝났거든요. 눌림목으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지나간 거죠. 기억하시면 1번 한번 또 찍어주시고요. 무방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 얘기 이제 쓱 듣고서 사셔가지고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기 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한두 번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좀 해드려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면은 3월 19일이죠, 그죠? 근데 저희는 그 전에 오세훈 씨 관련주를 하나 사놨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지나가면서 오세훈주 미리 사놨다고. 3월달에 3월 중순에 하나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산 거예요, 지난주. 사놨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제는 공개해도 돼요. 아무튼 이제 보름 동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장 이게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해 가을 되기 전에 각 당마다 대권 후보를, 대선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한 4, 5개월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이제 여기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지금 야당, 여당, 청와대 할 거 없이 총명 관심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원래는, 그죠? 오늘 빠르면 오늘 저녁 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여론조사가 끝났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여론조사 전화 오면 사람들이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대요. 응답률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저도
제 예상보다도 빨리 나왔고,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발표가 돼서 장중에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름 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뜨거워질 거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이게 또 뜨거워질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네거티브 이런 선거가 막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이 역동성 있게 좀 움직일 겁니다. 2주 동안 움직일 텐데, 여기에서 뉴스는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는 많이 보시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냐면 네거티브 위주의 이제 선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받을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 뜯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온갖 얼마나 더러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상대방 후보 막 물어 뜯으면서 그런 더러운 뉴스를 보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주식을 할 때 객관적인 입장을 딱 취하고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 땅 투기를 했다는 둥, 뭐 가족 중에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둥, 막 그런 얘기 들으시면 승질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중심을 잃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네거티브 그런 뉴스는 안 보시는 게 주식하실 때 멘탈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신에 누가 이길지,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지는 차라리 그냥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얘기해드렸지만 대충 나오잖아요. 아, 돈이 어디에 쏠려 있구나. 그렇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뉴스 1시간, 2시간 이상 보느니 차라리 차트 딱 한 1, 2분만 보고 끝내겠어요. 그게 선거 관련주들 공략하실 때 굉장히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저도 이거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뉴스보다 이게 낫다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언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볼게요. 현재 박영선 씨 테마주하고 오세훈 씨 거하고 안철수 씨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보죠. 박영선 씨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영선 씨 관련주 중에 한 3개만 볼게요. J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인데 JT가 작년 말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7,000원 정도에 있다가, 이게 7,000원이거든요. 7,000원 정도에 있다가 1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여기서부터 21선 요 정도부터 잡으면 대충 더블이죠. 2배 급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거래를 딱 세우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JT를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JT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 당시 때. 또 여기 12월 달하고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은 이제 박영선 씨는 그 중기벤처부죠. 거기 장관하고 계셨었는데 서울시장 나올 거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박영선 씨 관련주 JT를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사도 될까요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질문이 뭐였냐면 샀는데 수익 많이 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사도 되나요가 아니고 샀어요. 이미 샀는데, 우리 회원들보다는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무료 회원들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지표거든요. 샀어요. 사도 될까요가 아니라 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아니고 많이 가겠죠? 요렇게. 그럼 항상 결과는 거꾸로 나오는 거 아시죠? 항상 그래요. 여기에서 항상 거꾸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차트가 여기였어요. 떨어지기 전에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점은 높아지고, 그죠? 고점은 일정하게, 그래서 삼각수렴형의 차트를 나타내면서 거래량 좋아요. 그죠? 주가도 1,000원짜리 막 이런 거처럼 가벼워 보이지 않고 10,000원짜리예요. 거래량도 꾸준하고. 보니까 조만간 뭐 하나 딱 뽑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차트가 너무 예쁘다고. 차트 너무 예쁘죠? 그게 제가 욕한 거예요. JT를. 차트가 너무 예쁘다. 제가 봐도 참 사고 싶네요. 라고 대놓고 욕했어요.
전문가는 매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차트 보니까 사고 싶어지네 그랬어요.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욕한 거라니까요. 개인들이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좋게 얘기했어요. 항상 그래요. 정말 강력한 재료 아닌 이상은 2배 급등하면 쉰다고요. 이게 뭐예요? 음봉 감옥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음봉 하나 때려놓고 돌려버렸잖아요. 감옥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락해버렸지.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에 나와도 하락했다고요. 초반에 LH 사태 터지기 전까지 괜찮았었어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하락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고점이 13,000원이고요. 지금은요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본전에 여기 13,000원까지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네, 지금 LH 사건 터져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힘들어 보이죠? 맞으면 일반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번호 찍으라고 많이 할 거예요. 네. 찍으세요 오늘은. 네. 오늘 대놓고 얘기할게요. 찍으세요. 평상시에는 안 찍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찍으세요. 네.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이 뭐냐면 제이시언 시스템. 이거 회사 괜찮습니다. 참 괜찮은 회사예요. 비트코인 관련주도 되고 드론 관련주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점이 어디였냐면 아까 JT랑 똑같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JT가 1월 달에 떨어졌죠? 여기 보세요. 차트가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이거 번호 안 찍으셔도 돼요. 너무 잘 만들어놨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놨다고요. 대충 봐도 이런 거 한 2개는 나오게, 2-3개는 나오게 생겼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욕했어요. 차트를 너무 잘 만들어놨다고. 너무 잘 만들어놨다고. 어떻게 돼요? JT랑 똑같이. 근데 진짜로 이거는요, 차트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어지간하면 이제 이런 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제이시언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도 되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막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니까 한번 들었던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이건. 그러다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죠. 제이시언이 이게 그 그래픽 카드 유통하는 회사인데 비트코인 그거 하려면 옛날 그 채굴기 있잖아요. 그거 돌리려면 요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옛날에 이게 비트코인 테마주였고 드론 관련 주기도 해요. 드론 수입하다 하니까 유통. 지금은 힘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LH 그 사태 터지고 나서 더 힘을 못 쓰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IMBC거든요. 네. 자, IMBC도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이게 이제 박영선 씨 관련주로 이제 크게 급등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3,000원 정도에서 6,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역시 2배 급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월 달에 뭐 하고 있었느냐? JT하고 아까 그 누구예요? JC랑 차트 만들어 차트 예쁘게 만들어놨을 때 있죠.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IMBC도 막 좀 더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많이 사십니다. 네.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급락하잖아요. 그 음봉 감옥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음봉 때려놓은 다음에 옆으로 돌리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IMBC는 오늘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온 이유가 뭐냐? 박영선 씨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에서 급등 마감을 했고, 그죠? 그리고 오늘 최대 어디까지 갔었냐면 28%, 즉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권 단일화를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빠뜨렸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선수가 링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가 딱 정해져서 링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씨가 먼저 올라와 있었고,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세훈 씨가 링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되는 거고, IMBC가 그래서 급등했다고 시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IMBC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JT하고 뭐 아까 JC연이랑 IMBC가 있는데 이 셋 중에 이거는 괜찮아 보이시죠? 급등했었고요, 그죠? 네, 대량거래를 터뜨렸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찝찝한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물렸을 만한 가격대는 여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격대가 있어요. 여기서 많이 물렸습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매물대 있죠? 여기서 걸렸거든요. 이 매물대 이거 무시 못해요. 엄청나게 센 매물대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IMBC가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니라고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니면 지금 박영선 씨가 지지율이 안 좋거든요. 오죽하면 오세훈 씨가 되든 안철수 씨로 단일화가 되든 무조건 진다는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치 뭐 성향, 이데올리 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네. 그냥 수급만 보세요. 수급만. 박영선 씨가 불리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져서 급등을 했는데 여기까지 좋다고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150만 주가 아니고 1,500만 주거든요. 전체 거래량으로 볼게요. 전체 이 거래가 포레스트님도 그냥 쭉 들으세요. 네, 네, 천천히 쭉 들어보세요. 네, 네. 대량 거래죠. 네.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졌냐면 반등 나올 때 터졌거든요. 이거는 뭐 박영선 씨 뭐 이런저런 이슈 다 떼고 얘기하면요. 하락하다가 예 어서 오세요. 네. 반등 나온 거예요. 반등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력이 매집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반등 나올 때 나오는 대량 거래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선거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박영선 씨한테 유리하면 JT나 JC연도 앞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준 건데요, 그죠? 네. 특히 JT 좀 뭐라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차트긴 한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IMBC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참고하세요. 네. 자, 이제 박영선 씨 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아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IMBC 반등 나올 때 나오는 대량 거래량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런 차트가 잘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 데 나와가지고 오늘 저 종목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영선 씨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 걸 볼게요. 안철수 씨 거 오늘 뭐 안 좋았죠, 그죠? 네, 당연히 뭐 단일화에 실패하셨으니까 안 좋게 끝났는데 여기도 딱 세 종목 볼게요. 세 종목. 안랩을 봐야죠. 네. 오늘 급락했죠, 그죠? 그래서 급락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이쪽에 떨어지셨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좀 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종목도 좀 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봉이 떨어졌는데 뭐 아까 당연히 이제 뭐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 왔고요. 마이너스 19%네요. 네. 여기까지 하한가는 아니고 마이너스 19%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동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음봉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보시면 떨어질 때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회복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당분간이라 얘기하는 거는 3개월에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 들어가서 뭐 낙폭과대 노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써니전자 안타까워 죽겠어요. 써니전자는 아까 요게 이제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28%.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럼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안랩은 여기 요 가격대에 특히 여기 있죠. 요 일대에서 신용 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요 일대에서 신용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왜요? 안철수 씨가 이제 12월 말 그리고 1월 달에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걸 보고 노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렀을 때 있죠. 요 지점에서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요거 사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좀 차트가 좀 불편했었어요. 주가 흐름이. 그러다 오늘 이제 급락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안랩은 잘 안 삽니다. 안철수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안랩은 잘 안 사시고요. 써니전자를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써니전자보다 개인들이 더 많이 몰린 차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까뮤 ENC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차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급등했죠? 돌렸어요. 급등했죠? 돌렸잖아요. 사람들이 뭔 생각한다고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또 갈 거야. 이거 생각한다니까. 1번, 2번, 3번. 3번을 기대하고 여기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다고요. 그것도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21선 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삽니다. 저번에 그 동방이랑 KCTC 같은 거, KTH 막 그런 거 얘기해 드렸던 적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심리예요. 여기 와서 이게 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까뮤 ENC에 물린 개인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쉬었다가 2번 쉬었다가 3번 요거 기대하고 요번에 그 갑자기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도 시끄러운데 그거의 최대 수혜자는 오세훈 씨예요.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오세훈 씨라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죠. 그렇게 그것만 놓고 따지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뮤 씨가 지금 요것도 급락했는데 이런 것들은 한동안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대 음봉을 이유 있는 장대 음봉,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진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까뮤 ENC를 저는 전문가니까 매매를 안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더라면 오늘 여기 올라올 때 팔아버렸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자,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왜 여기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거래도 좀 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하락했다가 올라갔는데 못 가몰리죠. 올라왔는데 또 못 가몰리죠. 다시 반등 나왔는데 못 가몰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저항이란 얘기예요. 계속 올라오려고 시도하는데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오세훈 씨가 될지 안철수 씨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전 근처 왔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 기회냐 그러면서 확 잘라버렸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반등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수급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원래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박영선 씨 거하고 이제 오세훈 씨 테마주기, 박영선 씨 거하고 이제 안철수 씨 테마주들 동향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두 쪽 종목 다 별로 살만한 게 없어요. 당연히 안철수 씨 거는 이제 사시면 안 되고 박영선 씨 것도 JT나 뭐 저런 것들 낙폭과대를 노리고 사실 수는 있겠지만 낙폭에 따른 반등에서 나오는 수익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식사로 가시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일식집 가신다고 칠까요? 일식집을 가시면 처음에 뭐 나오죠? 가벼운 뭐 죽이나 스프 같은 거 나오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스키다시 말고 스키다시도 맨 앞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 반등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누구 거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오세훈 씨 거 하셔야 되는데 오세훈 씨 테마주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진양산업을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많이 가고 있었다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해드릴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였겠네요. 그쵸? 여기였었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도 오늘도. 오늘은 상한가 가다 말았어요. 진양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끝까지 숨겼겠죠. 저는 종목 추천해놓고 회원들 종목을 함부로 노출을 안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거나 급등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살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오픈합니다. 수익 내고 있고 다 팔았든지 아니면 갖고 있다고. 네. 진양산업은 보유 종목이 아니었어요. 진양산업은 지금 4,000원부터 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 지금 한 2배 이상, 그죠? 네. 최대한 2.5배 가까이 이제 급등한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이게 우두머리예요. 네. 오세훈 씨 관련주들은 되게 쉬워요. 진짜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진양산업, 그 다음에 진양화학, 진양홀딩스, 진양제약은 아니에요. 진양홀리 요거예요. 그리고 진흥기업과 그 우선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진흥기업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잘 보세요. 이 중에 보유 종목이 진양산업이었어요. 진양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진양화학이었어요. 근데 오세훈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 자, 진양산업부터 볼게요. 아까 거기 이제 현재 우두머리니까. 네. 오세훈 씨 관련주들이 1월 초에 그 박영선 씨 관련주처럼 급등했다, 살짝 올랐다가 크게 급등도 안 했어요.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다고요. 이분이 처음에 좀 뭐 안철수 씨한테 양보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그죠? 네. 좀 말을 좀 실수하신 것도 있고 이분이 그때 이제 대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 그 안철수 씨한테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네. 보수는 좀 힘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씨 관련주들은 나경원 씨하고 또 경선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1월달, 2월달에 별로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오세훈 씨 종목을 안 사고 다 안철수 씨 쪽으로 왔던 거예요. 써니전자하고 그 까뮤유엔 씨를 개인들이 그래서 많이 샀던 겁니다. 오세훈 씨 쪽은 개인들이 거의 안 건드렸어요. 이게 장점인 거였죠. 그러다가 좀 치고 나간 거고요. 진양화학을 보세요. 잠깐만. 진양산업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고점이 있으니까 조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제 치고 나간 거예요. 단일화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은 기가 막히다니까요. 세력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채고 미리 들어와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러고 다 치고 나갔어요. 그 뒤에 있는 진양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여기도 슬쩍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였어요. 안철수 씨 등장 때문에. 근데 이제 LH 사태 터지고 나서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네, 어디까지요? 정고점까지 딱 맞춰놓은 거예요. 진양화학이죠. 네, 보유 종목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수익이 20% 넘어요. 네. 오늘 종가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양폴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앞고점까지 다 오늘 가가지고 상한가는 안 갔는데 여기 음봉까지 가서 다 매물대를 소화시켜 놨죠. 상응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 두 시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면 장중에 급등하고 시간에서 또 급등을 해요. 그 다음날 장중에 또 급등하고 이게 과열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 그러니까 후발주들이 계속 나와요. 이해되시죠? 진양산업이 지금 저점 대비 2.5배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럼 과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후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는 게 오늘 5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진양폴리, 진양화학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오세훈 씨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후발주자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니까 링 위에 이제 선수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붙어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중에 악고점까지 이제 해놓고 내일 아마 이제 붕 띄우겠죠. 네. 둘 다 보유 종목인데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진양화학은 기존 회원들이 이제 미리 좀 사놓으셨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니까 추천을 했죠. 진양폴리를 언제 추천했냐면 네,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에서 잠깐만요.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문자 나간 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은 믿음이 가실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차트가 안 나오는군요. 네, 지금 잠깐만요. 네, 문자 나간 것만 보여드릴게요. (4월 16일) 추천했는데 3월 16일 날,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그죠? 일주일 전에 스윙으로 진양폴리 오세훈 수혜주 9시 시작하면 바로 이제 분할배수 하시라고 매수해 놓는 거예요. 종목 추천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 나갑니다. 이날 이거 하나 나갔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사놨잖아요 미리. 여기에서 매수하고요. 그리고 딱 올라가죠. 그래서 내일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올 텐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오세훈 씨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 겁니다.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윤석열 관련주 안 가는 것 같죠? 가요. 제가 어제 얘기를 쭉 해드렸지만 거기에서 크게 더 진행된 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서울시장 관련주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저기 윤석열 씨 테마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슬슬 든다니까요. 신고가 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많고 오늘 상한가 나온 거 중에 윤석열 테마주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후발주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뭐 약간 좀 시세를 좀 끝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서울시 저기 뭐예요? 대선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군데요? 누구겠어요? 윤석열 씨 거잖아요. 오늘 야권 단일화 후보가 딱 나오니까 이재명 씨 관련주들은 하락했어요. 동신건설이죠? 네. 하락했다고요. 살짝. 차트가 좀 깨진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네, 토탈소프트 이런 거 보세요. 이게 토탈소프트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오늘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했겠지만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양봉 하나 세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밑을 깨면 안 되는데 오늘 살짝 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이거 다시 회복 못 하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져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배에 구멍 난 거예요, 이거는. 이 차트를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면 배에 구멍 난 거예요. 빨리 이거 안 메꾸면요. 즉 다시 빨리 올라와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거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씨 그 단일화 후보 된 게 지금 굉장히 시장에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재명 씨 지금 여권 1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씨 거는 이렇게 지금 전초점을 깨고 있죠. 차트가 깨진 것 같고. 그런데 윤석열 씨 건 뭐 하고 있을까요? 서현은 악고점을 한번 지금 제껴볼까 이러면서 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큰 박스권인데 여기를 한번 지금 한번 제껴볼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느낌이 그렇게 보이시죠?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재명 씨 테마주와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권보다 야권, 야당 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LH 사태 터진 게 이게 국민분들 진짜 그 심리를 완전히 그냥 진짜 오장육부를 확 그냥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여당을 지지하시건 야당을 지지하시건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시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50분 가까이 제 방송을 왜 들으셨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려고 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 마음을 좀 시황 같은 걸 좀 잘 잡아서 그죠? 네. 수익도 좀 내시고 마음 편안하시려고 제 방송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돈 버시려고 들으신 거잖아요. 정당, 정치 이런 거 떠나서 수익 내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박영선 씨 거, 안철수 씨 거, 그다음 오세훈 씨 거, 마지막으로 윤석열 씨 거 딱 한 개만 슬쩍 보여드렸어요. 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돈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네. 큰돈 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돈의 흐름을 잘 읽는 분들이 큰돈 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부자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뭐 대선 테마주도 대선만큼 선거만큼 그죠? 네. 큰돈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돈들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무튼 뭐 조정 온다. 뭐 지금 시장 힘들다. 그런 얘기에 이제 그만 속으시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우리 루팡님 그 매매일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여드렸죠? 꼭 한번 네, 더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 루팡님이 그 일명 이제 주린이세요. 네, 주린이신데 자, 볼게요. 보시면 매매일지 어제 올라왔는데 그 벌써 조회수가 150 가까이 돼요. 그죠? 네.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루팡입니다. 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었던 저의 재테크에 우리 처음처럼님 그리고 이효님을 만나 특별함 속에서 걸어가는 듯합니다. 이효님은 이제 저희 방에서 아주 거의 뭐 에이스죠. 네. 리딩대로 100% 따라해주신 분인데 이효님이 이제 소개하셔서 같이 이제 들어오신 분이에요. 루팡님이. 네. 방송에서 듣는 이제 기법 설명, 시황 분석, 심리 조절, 주식 투자 메커니즘 등등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엄청난 것들을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처음처럼님, 제 고수세요. 처음처럼님의 거시경제 강의는 5번 정독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호 여기 이제 형님, 네, 형님의 거친 말씀들과 함께 맨 처음 투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서른도 안 된 생초보여서 정말 여기 이제 제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며 이해될 때까지 방송 돌려보고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래 매매일지는 이제 10월 달에 가입한 이후에 11월부터의 수익 실현 내역입니다. 10월 달에 가입했는데 11월 달부터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시죠?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30% 이상 수익 난 것만 올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수익을 보고 익절한 친구들은 훨씬 많습니다. 자본금은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매집 기간을 끝내고 많은 수익이 실현되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데 20대 후반이신데 점잖으신 분이에요. 이성도 되게 좋으시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마무리 지셨죠. 자 밑에 이제 수익 난 거 보여드리죠. 이거만 회원가입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고민만 하시다가 종목들 다 올라간다니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게 쿠팡 관련주 뭐 비트코인 수혜주로 올라왔죠? 얼마예요? 100% 이상 수익 났죠. 이게 단톡방 종목이었어요. 단톡방의 단기 추천주가 100%씩 급등합니다. 셀라이스지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하신 지 한 2~3개월밖에 안 된 분이 막 90%, 100%짜리 수익을 내요. 애니능률 뭐예요? 신라이스지는 이재명 정책주였고, 그죠? 애니능률은 윤석열, 화평윤씨 대장주였지 않습니까? 동원금속, 서울식품 이것도 쿠팡 관련주죠. 네, 다날도 마찬가지고. 아이크래프트, 대성창투, 이재명 테마주, 아이크래프트, 대성창투는 윤석열, KCP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기신정의도 윤석열이죠. 쭉 다 했잖아요.
네, 30% 이상짜리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 얼마나 하셨냐면 지금 4, 5개월 동안 1,500만 원 이상 버셨답니다. 지금도 계속 벌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버신 거예요.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네. 직장생활 하시면서 한 달에 300 이상 벌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입하신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10월 초에 가입하셨거든요. 언제겠어요? 지수가 여기에 있을 때 가입하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지수가 폭락했어요. 그때 매집한 주식이 전문가 믿고 매집한 주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시면 뭐예요? 주식이 싸다니까요. 이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주린이 루팡님도 그죠? 네. 그 100%짜리 수익들, 뭐 90%, 80% 이런 수익들을 내시잖아요. 들어오세요. 망설이시다가 여러분들이 수익만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망설이실수록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익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그 뭐예요? 오세훈 시장 이제 후발주자들 계속 급등을 할 거고, 요거 이제 보름 뒤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윤석열 테마주 등등 이제 본격적인 대선주들 급등할 겁니다. 정책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평일 저녁 8시에 이렇게 1시간 정도 1시간 동안 방송을 하죠. 제 뒤에 우리 잠깐만요. 네. 무소TV에서 이제 우리 황 소장님이 이제 방송을 또 진행하시는데, 황 소장님이 9시부터 방송을 바로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끝나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9시 5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시니까 지금 바로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여기 우리 황 소장님 방송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주식을 30년 이상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대선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주뿐만 아니라 뭐 개별주, 그 다음에 큰 시황을 잡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우리 황 소장님 방송까지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쉽게 들을 수 없는 그 패턴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황 소장님 방송을 들으러 가시고요. 유튜브로 이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무소TV 황 소장이라고 치시면 우리 황 소장님 지금 실시간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쪽으로 해서 들으시면 더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여기 고민되시는 분들, 뭐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 뭐 단톡방, 문자, 라이브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